안녕하십니까, 제이슨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셨죠? 한국 정부가 이 조선 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이 앞전 동영상 한국 조선소의 향후 전망 세대 교체 코너에서 제가 중간에 이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. 한국 정부는 절대 조선 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, 포기할 수 없다,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것은 요 아이템은 따로 영상 한번 제작해 보겠다, 기회가 된다면,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번 시간에는 제가 드린 말씀을 제가 한 말 지키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따로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. 먼저 이 한국조선소가 이 조선산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로는 좀 단기적인, 현실적인 이유이면서 단기적인 이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이유,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이 설명에 앞서 이 조선산업의 특성,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,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. 조선산업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이 2차 산업으로 이해를 합니다. 왜?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니까, 노동집약형 산업이니까, 대부분 이해하기로는 이 2차 산업이라고 말을 하는데, 정확하게 꼭 구분을 짓자면은 2차 산업에 들어가긴 합니다. 다만 다른 2차 산업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건 무엇이냐? 자, 생각해 볼까요? 먼저 조선소를 지으려고 한번 접근해 봅시다. 조선소 부지 한 10,000평, 20,000평 갖고 됩니까? 택도 없죠. 몇십만 평은 기본적으로 못해도 그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. 제 기억으로는 한 170만 평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거대 규모의 조선소에 속한다라고 말한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부지에 땅만 있습니까? 장비도 들어가야죠. 크레인도 들어가고 공장도 따로 지어야 되고, 그런 장비, 부지, 이 건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조 단위로 들어가죠. 그럼 그 말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조선소를 지으려면 먼저 자본이 있어야 되고요. 두 번째, 다 지었다 칩시다. 돈 많이 집어넣어서 한 10조 집어넣어서 조선소를 지었는데 배를 건조를 하려고 하니까 설계 모르면은 배를 못 짓죠. 그리고 건조하는데 그 건조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. 건조 공법에 대한 연구, 그리고 노하우, 그리고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. 그게 바로 기술에 해당되죠. 자본 플러스 기술.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. 기술까지 있습니다. 시구하고 용접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 손이 들어가죠. 바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겁니다. 그 말은 노동이죠.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. 기술, 인력. 이 조선소는 자본, 기술, 바로 기술, 인력이 있어야지 가동을 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말은 웬만한 국가, 웬만한 개발도상국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산업이라는 거죠. 자, 요 정도에서 조선소 특성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요. 자, 단기적인 이유, 현실적인 이유 뭐냐? 올해 2020년 1월 30일자 연합신문, 연합뉴스를 참조를 해보시면은 재미난 기사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요, 우리나라의 제조업 종사자가 367만 명 정도 된답니다. 그 중에 조선업 관련자가 14만 3천 명 정도 된다네요. 그 말은 거의 4%,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4% 정도가 조선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 말은 만약에 한국 정부가 조선업을 포기한다, 그럼 이 4만 명 어디 갑니까? 정부가 다른 산업을 육성해갖고 이쪽으로, 다른 쪽으로 흡수 유도시킨다. 쉽지 않죠. 당장에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이후에 기술 산업 육성 체계에 조선업이 들어갔던 것입니다. 흥미로운 것은요, 2009년으로 기억합니다. 2009년에 그 조선업의
매출이 반도체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1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 말은 현재 우리나라를 바치고 있는 기간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업이라는 거죠. 이 조선업을 지금 당장 경기 안 좋고 그리고 뭐 조선소 형편 안 좋다고 정리한다. 그럼 당장에 우리나라 이 산업을 바치고 있는 한 개의 기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. 그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요, 절대 조선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. 포기해버리면은 이 많은 사람들 어디 갈 곳이 없다는 거죠. 뭐 다른 산업으로 좀 흡수시켜야 된다. 흡수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더더군다나 한 가지 더 정부에서는 좀 조선업으로 인해서 정부 시책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금방 말씀드린 이 14만 3천 명 정도의 대부분이 99%가요.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라남도, 경상남도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. 남부지방에,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. 다 거기 살죠. 그러면서 지역 경제 활성을 시키고 있고, 물론 지금 거제도나 울산은 경기가 많이 죽었지만 거제도나 울산, 부산, 창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는 그 기간 산업이 바로 조선업이라는 것입니다. 그 말은 우리나라 인구의 2천만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. 정부로서는 이 인구를 우리나라 전역에 좀 고루고루 좀 나눠서 이 좀 인구를 좀 분산시켜야 되는데, 이 분산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은 조선업이라는 것입니다.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조선업을 포기한다?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인구 분산 정책에도 상당한 위험이, 그러니까 어려움이, 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. 기간 산업의 한 기둥이 사라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조선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. 향후 전망 이후로도 앞으로도 조선업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끌고 나가야 돼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호하고 육성해가서 가져가야 될 산업 중에 하나랍니다.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하죠. 그게 바로 이제 장기적인 이유입니다. 장기적인 이유에서는 사실은 재미난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. 무엇이냐? 바로 군수산업입니다. 뭐 어느 정도 군수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?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군함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7,600톤급 세종대왕함, 예, 이게 KDX-3급으로 알고 있습니다. 사실은 제가 좀 밀리터리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아서 그 부분도 좀 많이 나는데 좀 조금의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좀 알고는 있거든요. 이 세종대왕함이 만재 배수량, 그러니까 거의 다 실어버리면은 톤수가 10,000톤이 넘어갑니다. 그럼 이런 이지스함을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소가 없다, 그러면 결국 이런 이지스함 결국에 만들 수 있는 데는 미국이 제대로 만들거든요. 미국에 가서 사온다, 미국 정부에서 팔아줄까요?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한 대 사오는데 미국 정부 허가받아야지 사온 거 알고 계시죠? 우리나라 비행기 지금 뭐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는데 미국에서 기술 이전 안 해주고 하다못해 장비 안 팔아서 뭐 머리 썩는다, 이런 뉴스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.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의 이지스함, 그리고 1,700톤급 장보고함이라고 하죠. 장보고급 잠수함, 이런 군수 장비들은 우리나라 조선소가 없으면은 사실은 만들 수 없었던 겁니다.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미국 가서 사올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. 더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독일에서 처음에 1,400톤급 잠수함을 사왔었거든요. 그것을 대우현대에서 학습을 통해서 사실은 좀 컨닝 좀 해서, 솔직히 말하면 컨닝 했습니다. 컨닝 해가지고 이 1,400톤급 잠수함을 1,700톤급으로 늘려서 개발해냈습니다. 이 잠수함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하고 있고, 인도네시아에서 어느 정도 기술 이전 받아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 조선소에서요. 그 말은 이 군수산업도 있지 않습니까? 돈 되는 사업입니다.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조선소를 포기했다, 그럼 이 바로 군수산업도 같이 포기된다는 겁니다. 그럼 우리나라 국방에 직접적인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. 이건 바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. 우리나라 정부가 조선산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유,
이 말은 지금 현재 뭐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, 사실은 장비로 치면 있지 않습니까?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군함이나 비행기에서 그리고 전차 부분에서는 사실은 상대가 안 됩니다. 뭐 살짝 또 옆으로 이야기가 좀 빠져나가는데, 우리나라에서 군수 장비 계속 개발해내고 있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죠. 사실은 그 이유는 중국과 일본이 사실은 염두에 둔 가상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향후 전망, 향후 국방 계획에서는 이 조선소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는 절대 조선산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. 또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. 이번 시간은 제가 좀 시간 좀 짧게 하려고. 예, 그래서 짧게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4%의 인원, 이 인원들에 대한 보호, 그리고 길게는 우리나라 군수산업의 발전,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군수산업을 통해서 수출,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. 몇 년 전 현대중공업에서 영국 그 군수지원함을 건조해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. 그게 사실은 영국 내에서는 상당히 좀 이슈가 됐던 겁니다. 우리 자존심 다 팔았다. 우리나라가 조선소가 없으니까 결국은 한국 가서 군수지원함이긴 하지만 사실은 군함입니다. 우리나라 국방의 일부를 다른 나라 조선소에다가 의지하게 됐다라는 거. 그 당시는 좀 영국에서 시끄러웠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조선소를 포기한다. 그럼 그 영국이 시끄러웠던 그 상황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실질적으로는 이 조선산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. 이번 영상은요, 제가 그냥 짧게만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길게 하면 영상이 재미가 없어요.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.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제가 댓글 달든지 안 그러면 추가 영상을 제작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